f라는 친구는 인수 x를 몇 개 이하로 갖는다. n개보다 적게 갖는다. 이상이 아니고 이하.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f를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최저차항이 몇 차 이하가 될 거다. n-1차 이하가 될 거란 얘기지. 이 둘이 같은 얘기라는 걸 받아들여 주셔야 돼. 오케이? 자, 2번 정도 연습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요거에 대한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겠다. 똑바로 할 줄 알게 되겠네요. 자, 정확하게 0이 아닌 다른 수로 수렴했다는 건 f가 인수 x를 정확하게 몇 개 갖고 있다는 뜻이고 인수 x를 정확하게 n개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fx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겠네. fx는 인수분해 열심히 하면 x에 몇 승이 묶이고 n승이 묶이고 그 다음에 멋있갱이 덩어리 이렇게 써진다는 뜻이지. 이 qx에는 더 이상 뽑아낼 수 있는 x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극한으로 제일 많이 뽑아낸 게 n개다 이거지. 맞냐? 자, 그 다음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얘기해보면 f는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뭘로 끝난다야? x 몇 승으로 끝나? x의 n승으로 끝나겠지. 자, 근데 그거를 또 무슨 말이냐면 까지 해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x의 제곱분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플러스 3x의 제곱 이 녀석의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x의 세제곱, 4제곱, 5제곱처럼 2보다 큰 애들이 있을 거니까 약분하면 여전히 x가 몇 개인가 있을 거야. 그래서 대입하면 날아가겠지. 그러면 마무리로 이 친구랑 이렇게가 해결돼서 수렴값이 뭐가 될 거라? 3이 될 거다. 그 말은 k로 수렴했다는 뜻이 무슨 말이다? 맨 마지막이 뭐 곱하기? k 곱하기 x의 몇 승으로? n승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맞니? 자, 그럼 그 얘기를 여기다가 곁들여 볼게. 자,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된 걸 인수분의 형태로 써보면 x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이 부분을 내가 무슨 x라고? qx라고 퉁쳐서 써본 것뿐이야. 그렇다면 이 표현에서는 q의 얼마가 k가 된다는 뜻이니? q의 제로, 즉 상수항이 3이 된다. 상수항이 k가 된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위처럼 표현할 때도 있고 아래처럼 표현할 때도 있어. 그걸 너네가 자유자재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돼. x의 n승분 fx가 k로 수렴한다는 것은 인수에게 수렴하려면 n개, 내림차순으로 말하면 맨 마지막이 n차로 끝남. 그걸 인수분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고 내림차순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이걸 일반화하는 작업일 뿐이야. x가 a로 갈 때를 보자. 똑같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의 x-a의 n승 분의 fx. 이게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이쁘게 딱 k가 될 수도 있어요. 0이 아닌. 그냥 낯설까봐 처음 이거 한 것뿐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이 x-a의 n승 이런 상황은 그냥 a 자리가 뭐면 저 상황이야. a가 0이면 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보기 편한 거 먼저 해주고 똑같은 걸 일반화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다 똑같아. 그래서 위에 두 개는 말로 할게요. 0으로 수렴했다는 건 분자 쪽의 인수 누가? x-a가 몇 개보다 많이 n개 초과로 있다. 뭐 n 플러스 1개 이상이겠지. 풀만 무한대가 됐다는 건 약분해도 분모에 남았다는 뜻. 즉 인수 누가? x-a가 모자랐다는 뜻. 그러면 얘는 딱 맞아 떨어졌다는 뜻일 테니까 얘는 f가 인수 누구를? x-a를 정확하게 몇 개 갖고 있다? n개 가지고 있었겠구나. 즉 인수분의 형태로 fx를 쓴다면 f는 x-a가 n승 있고요. 떨거지 쉑.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라는 뜻이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으로 쓴다면 이때도 누구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주인공이 더 이상 x가 아니라고 x-a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오케이? 그러면 맨 마지막이 몇 차일 거다? x 빼기 a의 n차일 거다. 심지어 그 개수가 뭐일 거다? k일 거다. 즉 이래가지고 플러스 k 괄호 x-a의 n승으로 끝날 거다라는 뜻이야. 물론 요 앞에도 다 x 빼기 a여야 돼. x 빼기 a로 내림차순 했을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f라는 걸 뭐 3x-2의 5승 플러스 5x-2의 4승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x-를 내림차순 정리했어. 그랬더니 마지막이 2 괄호 x-2승의 제곱이다.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x-2로 묶으면 최대한 몇 개까지 묶을 수 있나? 2개까지 묶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남아있는 새끼들이 3 괄호 x-2의 세제곱, 얘는 5 괄호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마지막이 2가 되겠지.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맞냐? 그러면 K로 수렴했다라는 건 바로 요 Q 자리에 뭘 대입한 게? A를 대입한 게 K다 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0이 아니라 지금 X 빼기 A였으니까 2를 대입해야 2가 나오지 않겠냐.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말을 좀 맞춰보자.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 f의 0을 한글로 세 글자 무슨 항이라고 보통 부르죠? 상수항이라고 부르지. 맞나? 근데 내가 이 앞에 항상 이거를 붙일게. 뭘로 내림차순했을 때? x로 내림차순했을 때의 상수항입니다. 그 말은 f의 a라고 하는 건 그냥 xa 대입한 거요 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인수정리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로 내림차순했을 때의 상수항이라는 거야. x-a로 내림차순했을 때 뭐 x 빼기 a의 세제곱 이렇게 왔을 때 마지막에 x 빼기 a의 1승까지 있고 마지막에 네모 이렇게 했을 때 이게 fa잖아. 실제로 그자 너 봐. 다 죽잖아. 이게 fa잖아. 즉 fa를 x-a로 내림차순했을 때의 상수항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오케이? 들으면 당연히 아는 거일 테지만 고1 때 인수정리 대충 하고 넘어왔으니까 이런 인사이트 이런 관점으로 많이 안 봐봤을 거거든. 그거를 열심히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지? 됐음?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까지 그냥 한 방에 가볼게. 이런 애들 중에 가장 쉬운 형태가 바로 뭐일 거냐면 이런 형태일 거예요. 아니다. 좀 더 가자. 얘 빼기 P는 Q. 분모가 1차식일 때는 방금 했었던 방식으로 해석도 되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는 무슨 개수를 읽을 수도 있지? 미분 개수를 읽을 수도 있지. 맞냐? 1차일 때는 너네가 원래 이미 잘 했을 거야. FA는 P, F'은 Q라고. 근데 2차, 3차처럼 분모의 개수가 더 많을 때가 기출문제나 쉬운 내신 문제는 없거든.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 다 이렇게 분모에 3, 4개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쪽을 먼저 가르쳐 드린 거고 이건 원래 했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얘를 해석할 때도 방금 배운 거랑 결합을 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드릴게요. 자, 원래 하던 대로 미분계수를 읽어봐.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FA가 얼마지? P다. 그 다음 F'A는 얼마겠네? 하고 무식하게 식 대입하고 풀어도 뭐 답은 얼추 나와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읽을 줄도 알아야 돼. 인수 관점에서 보자. 분모에 x 빼기 a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쁘게 q로 수렴했네요. 그 말은 분자 전체에 인수 x 빼기 a가 딱 몇 개 있을 거다? 한 개 있을 거다.
심지어 그 친구는 마지막이 뭘로 끝날 거다? q 괄호 x 빼기 a로 끝날 거다야. 그렇지? 그래서 인수 해석하시게 되면 fx-의 p가 뭘로 내림차순 했을 때? x-a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마지막이 플러스 뭘로? q 괄호 x-a로 끝날 것이다. 맞나? 그 말은 따라서 fx란 녀석의 식을 쭉 내림차순 정리하면 마지막이 q 괄호 x-a 플러스 뭐다? p다. 라고 쓸 수 있겠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 어차피 수도 다 아니까 접선 얘기까지 다 한 번 할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아까 미개로 해석했을 때 Q가 뭐라고 그랬냐? F'A지. P가 뭐였냐? F'A지. 자, F'A 괄호 X 빼기 A 더하기 FA라는 직선을 한번 해석해 볼게. 기울기가 얼마고? F'A고. 어디 컴마 어디를 지나는? A, FA를 지나지. 이게 바로 F의 어디서의 무슨 선이야? X는 A에서의 접선이죠. 맞니? 즉, 우리는 사실요, 미분을 안 해도 다항함수의 접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뭘로 내림차순을 해? A에서의 미분, 접선이 궁금하면 뭘로 내림차순해? X 빼기 A로 내림차순해. 그러고 몇 차 이하를 읽어주면 돼? 1차식 이하 부분 읽어주면 그게 접선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예시 좀 보여드릴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요, 판별식 따위 안 쓰고도 2차 함수의 접선 다 구할 수 있었어. 봐봐라. F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에 5x 플러스 4가 있다고 치자. 얘의 x 이퀄 1에서의 접선 한번 구해볼게. 그냥 원래 우리 배경지식으로 구해보자. y는 머릿속으로 대충 미분하고 1 넣어봐. 얼마야? 마3. 1, 어디 지나냐? 1,0. 그럼 0 지나게끔 플러스 얼마면 되지? 이게 뭐 원래 배경지식으로 구한 거지. 근데 얘를 뭘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x-1로 내림차순 정리해볼게. 그럼 당연히 x-1의 제곱이 몇 개 있어야 돼? 계수 맞춰야 되니까. 한 개 있어야 돼. 그 다음 x-1이 몇 개 있어야 돼? x의 계수 맞춰볼게. 여기 마이너스 2야. 근데 빼기 5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춰볼게. 플러스 1이고 플러스 3이니까 뒤에 필요 있나? 없을 것 같아. 해놓고 1차 이하를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x 빼기 a로 내림차순 정리가 된 식에는 사실 이미 a에서의 접선이 숨어 있다. 또는 거꾸로 x-1에서의 접선이 궁금해. 그러면 x-1로 내림차순을 쭉 하시면 된답니다. 오케이? 요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수투를 풀자. 됐나? 오케이? 그러면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거 예시를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책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 칠판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를 펴두시면 되겠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 이것은 2다. 근데 fx가 4차 함수래. fx의 식을 세워주세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로 먼저 얘부터 정보를 볼게. 왜냐면 분모가 1차인 것보단 2차 차수가 더 높을수록 정보를 많이 갖고 있거든. 얘는 보자마자 F는 인수 누구를 몇 개 갖고 있겠구만. x-1을 2개 갖고 있겠구만. 그러면 F는 일단 x-를 2개 가지고 있겠지 뭐.
그 다음엔 당연히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2차로 묶어냈으니까 뒤에는 뭐 해야 돼? 2차식이어야 될 거 아니야? 최고차가 얼마인지도 몰라. 일단 이렇게 질러보자. 자, 이렇게 스타트를 한다는 건 인수의 개수, 즉 인수분해 된 꼴로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이 말은 f를 누구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x-1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뭘로 끝나겠구나. 2 괄호 x 빼기 1의 제곱으로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얘를 일단 4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이렇게 두고 3차식까지도 모르겠고 근데 뭘로 끝나는 걸 알아. 2 괄호 x-1의 제곱으로 끝나는 걸 알아. 시작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쟤는 인수분해 된 꼴로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친구고 얘는 내림차순 정리된 꼴로 시작하겠다는 친구인 거야. 오케이. 자, 각각의 방법으로 답을 구해보자. 얘는 아직까지 뭐에 대한 정보가 없냐면 실제로 2로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f를 그대로 위로 올려봐. 그럼 x 빼기 1의 제곱 약분 되겠지. 그러면 요 식에 x 뭐가 들어간 게 2라는 거야. 따라서 일단 x에다가 1이 들어간 a 플러스 b 플러스의 c 이것이 2다. 라는 사실이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야. 뭐 fx가 f0이 얼마고 0이고 뭐 f'의 0이 얼마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 뭐. 그럼 f0 대입하면 얼마냐? c냐? c가 얼마다? 0 나오겠고 f'의 0은 미분해봐야 되겠다. f의 프라임이라는 건 뭐 2 괄호 x-의 1에다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의 c 곱의 미분이니까 플러스 x-의 1의 제곱에다가 2ax 플러스의 b다.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지? f'의 0 빠르게 대입하자. 0 넣어보슈. 윗식에서 뭐됨? 잠깐만. 근데 c가 0이면 이거 없잖아. 그럼 그게 다 0인 거 아닌가? 죽여버리고. 그 다음 여기를 0 대입하면 b. 그게 얼마군? 1이네. b가 1이었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네? 그래서 이 친구는 x-1의 제곱 괄호 x의 제곱 플러스 1x 이렇게 풀어냈을 거야.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시작한 친구를 보자. 얘는 이미 2로 수렴했습니다 라는 사실이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 똑같이 한번 해보면 f의 0 f0 얼마냐? a하고 빼기 b하고 플러스 2 한 거 그게 제로. 맞죠? 그 다음 f'의 0도 한번 구하자. f'의 0은 암산하자. 4a 한 다음에 x-1의 세제곱일 테니까 뭐 돼? 마이너스 1 지랄들 하고 있다. 그 다음 3b 내려온 다음에 뭐 돼? 일 될 것 같고 플러스 4 괄호 x 빼기 1의 1승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 근데 그것이 1이어야 돼. 연립을 좀 귀찮게 해야겠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3b는 5. 그 다음에 얘 다시 한번 써보면 한 3배 정도 해볼까? 3a 마이너스의 3b는 마이너스 6. 둘이 더하면 나올 듯. a 얼마임? 그럼 b가 얼마여야 될겨? 3이면 되겠다. 따라서 이 친구는 x-1의 4제곱 플러스 3 괄호 x-1의 세제곱 플러스 2 괄호 x-1의 제곱과 같이 내림차순된 형태로 답을 구하게 되겠지. 뭐 둘 다 변형해보면 똑같은 식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 두 가지 시선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초반에 나랑 이런 얘기 할 때 내 생각 방식을 흡수 못 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뭐야 저 새끼 왜 갑자기 저렇게 풀지? 라고 좀 느낄 수 있으니까 보조를 잘 맞춥시다. 오케이? 자, 이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까지 갈게요. 0분의 0꼴 심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 되게 아플 거야. 잘 들어. 그러니까 지금 듣고 100%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책을 정독하고
필요하다면 영상까지 돌려 들으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근데 요거까지 이해하면 엔간한 기출문제 플러스 사설에 있는 극한 문제까지도 다 대처할 수 있는 기본기는 드리는 셈이 됩니다. 자, 0분의 0 꼴심화. 절대값이 있을 때입니다. 분모나 분자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분자의 절대값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걸 보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야. 1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 그거 분의 절대값 fx. 얘가 뭐 수렴하냐 발산하냐에 따라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야. 자, 첫 번째로 먼저 0으로 갈 때를 봅시다. 0으로 갈 때는 그렇게 무서워할 게 없는 게 어차피 뭐 절대값이 뭐 굳이 따지자면 플러스로 풀리거나 마이너스로 풀리거나 할 거야. 그때. 근데 아무튼 0으로 수렴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분모보단 더 인수가 어떠면 돼? 많이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뭐 단순해요. 얘는 f가 인수 x-a를 n 플러스 1개 이상 많이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건 쉬워. 그러면 중요한 건 k 같은 걸로 수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0이 아닌 수 k로 수렴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지 않겠냐? 인수의 개수가 분자에 몇 개 있겠어? 똑같이 n개 있긴 하겠지. 뭐 절대값이 있든 말든 넘치면 제로가 될 거고 모자르면 무한대가 되겠지. 일단 n개가 될 건 맞을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유도를 직접 우리 같이 해볼게. 예를 들어 증명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세제곱 분의 절대값 fx. 이게 0이 아닌 수 k로 수렴했다고 치자. 그때 fx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해볼 거예요. 일단 fx가 인수 몇 개 갖긴 해야 될 거라고? 3개 갖긴 해야 될 거라고. 자, 그러니 fx를 일단 x-a의 세제곱 곱하기 qx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어넣어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 x-a의 세제곱이고 일단 집어넣어. 절대값 x-a의 세제곱 곱하기 qx. 절대값 찢어도 상관없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근데 맞다.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서 생각해야 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원래 극한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될 텐데 그냥 n간한 x제곱 플러스 2 뭐 이런 거의 식은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 같을 걸로 이미 예상이 되니까 그냥 대입해버리는 거지만 절대값이 붙거나 또는 뭐 가우스 기호 이런 게 있으면 나눠 써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좀 나눠볼게. 만약에 x가 a보다 우극한으로 접근한다고 치자. 그럼 얘 먼저 해결해봐. 얘 안에 있는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럼 그대로 나오면 약분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절대값 q x라는 친구에다가 극한만 때려질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qa 라고 하는 값이 되겠지. 맞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a보다 작게끔 좌극한으로 접근한다고 쳐봐. 그럼 이 안에 있는 식이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럼 약분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qx 이런 애만 남겠지. 그럼 거기다가 극한이 때려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절대값의 q의 a다.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맞냐? 근데 봐봐. 아까 애초에 0이 아닌 수로 수렴했다며. 그 말은 인수가 딱 3개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인수가 딱 3개 있다는 건 qx 속에는 더 이상 x-a가 있다 없다? 없어. 가능한 다 뽑아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 QA들은 0이 될 리가 있니? 없지. 뽑아낼 거 뽑아냈으니까 뭐 다른 값으로 3, 7, 10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씌운 거랑 마이너스 절대값 씌운 게 같을 수 있나요? 얘네들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겠지. 즉
x 빼기 a의 세제곱 곱하기 qx 이런 게 k 같은 걸로 수렴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네. 정리는 좀 이따 할게. 일단 보류. 그러면 이건 어떨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4제곱 분의 절대값 fx 이게 k라는 걸로 수렴했다고 시작. 오케이. 그러면 일단 당연히 fx가 인수 x 빼기를 몇 개 갖고 있을 거야? 4개는 갖고 있겠지 뭐. 맞죠?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내가 계산하고 싶은 식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는 x-a가 4개 있고요. 분자는 절대값의 x-a의 4제곱, 절대값의 qx 이렇게 찢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의 절대값만 잘 해결해 봅시다. 인데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나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나 x 빼기 a의 4제곱은 0보다 어때? 크지? 그럼 똑같이 풀리겠지? 그러면 위아래 둘 다 똑같이 절대값의 q의 a 라는 걸로 형성이 되겠지. 즉, 이 식이 k로 수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번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제 분모가 n으로 모르는 상태야. 근데 절대값 fx를 씌워가지고 극한을 계산했더니 0이 아닌 수로 k로 수렴을 했대. 그러면 n은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된다? 짝수여야 돼요. 그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했던 이야기는 똑같아. 수렴했던 여기를 봐봐. 결국 이게 K로 수렴했다는 건 아까 극한 계산한 이거, 이 녀석이 K라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최저차항이 절대값의 K 곱하기 x-a의 n승 이렇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최저차항이 절대값 k x-a의 n승. 자, 근데 봐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론 동그라미 1, 2를 외우라고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절대값이 나왔을 때 이 방식대로 너네가 따질 수만 있으면 돼. 막 암기해가지고 뭐 x 빼기 뭐 절대값이면 n은 짝수여야 되고 그러고 이렇게 외우면 헷갈릴 거예요. 근데 맞다. 절대값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홀수면 말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짝수면 말이 되네를 직접 연출하실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과정만 집에서 꼭 한번 따라 해보셔요. 그러면 결과는 그렇게까지 빡세게 안 외워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하면 돼 문제에서. 그리고 이걸 만약에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레 몸에 익혀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저 두 상황을 합쳐서 또 하나의 또 명제를 끌어내 볼게. 만약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분의 절대값 fx라는 것이 뭔가로 수렴을 했어. 오케이. 근데 n이 홀수야. 그러면 어떤 사실을 얻어낼 수 있을까? 자, 지금 앞에서 했던 논리는 이겁니다. 0이 아닌 숫자,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하려면 짝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홀수로 줬어. 홀수면 아까 이 케이스에서 수렴하지 않았거든. 근데 K라는 걸로 수렴을 했대. 어때야 되는 걸까? fx가 인수 x-의 a를 n 플러스 1개 이상 가져서 수렴값 k가 0이 될 수
밖에 없다예요. 짝수면 0이 아닌 걸로 수렴할 수 없음. 그럼 0으로 수렴하려면 홀수면 0으로 수렴함. 오케이? 대충 쓰면 이런 명제야. 0 아닌 걸로 수렴하려면 짝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인 홀수면 뭘로 할 수밖에 없다? 0으로 수렴하는 것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더 자주 사용되는 건 저쪽 생각보다 결론인 이거예요. 이게 더 문제풀이에 더 잘 사용이 돼요. 어떤 형태로 문제에 사용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표현으로 문제에 사용됩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의 3분의 절대값 fx가 f의 1이래. 이런 표현을 보자마자 처음 이런 표현 보면 너네 되게 당황할 거라고. 왜? fx의 식이 지금 정확히 뭔지 안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풀고 싶은데 플러스로 풀릴지 마이너스로 풀릴지 모르겠단 말이야. 씨발 어떻게 풀어? 인데 이거를 사전에 공부를 해두면 분모가 x 빼기 3의 1승이네. 홀수계네. 그러면 이게 수렴하기 위해선 fx가 반드시 인수 x 빼기 3을 몇 개 이상 가져야 되고 2개 이상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수렴값은 뭐일 수밖에 없네. 0일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f의 1이라는 저 값이 0인 거네. 그래서 만약에 fx라는 것이 예를 들어 3차 함수 같은 걸로 주어진다면 저 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자, 지금 되게 헷갈릴 겁니다. 집에 가서 꼭 저 둘 정확하게 이 과정 연습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걸 수밖에 없다 라는 것까지 꼭 와주세요. 이게 좀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왜냐면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를 n승이라고 숨겨놓고 n이 얼마게 이렇게는 잘 안 묻거든. 여기를 줘놓고 fx가 뭐니를 보통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문제풀이에 잘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예시도 방금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형태로 예시를 적어놨으니까 꼭 한번 잘 읽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모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볼게. 방금 분자의 절대값 씌웠거든. 분모에 씌운다잉.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보자. 자, 이런 걸 보겠다는 뜻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의 x-a의 n승. 오케이? 절대값 x 빼기 a n승. 분자에는 그냥 fx 이렇게 혼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0으로 갔다. 이건 뭐겠냐? 뭐 절대값이 있든 말든 뭐 플러스로 풀릴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풀릴 때도 있겠지. 근데 아무튼 0으로 수렴했다는 건 분자 쪽에 더 어때? 많이 있어야 될 거야. 따라서 얘는 fx가 인수 x-a를 n 플러스 1개 이상. 뭐 이건 당연히 유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2번. 만약에 이쁘게 수렴했다면 어떤지 보자. 절대값의 x-a의 n승분에 fx란 친구가 0이 아닌 k로 수렴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볼게. 자, 똑같이 예시를 들어드릴게. 먼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x-a의 세제곱 분자 fx 이것이 0 아닌 수 k로 수렴했다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당연히 뭔가 0이 아닌 수로 수렴을 했다고 했으니까 fx가 갖긴 해야 될 것 같아. x-a를 3개 갖긴 해야 될 것 같아. qx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극한이 수렴하냐 안 하냐를 보기 위해서 x가 a의 우극한일 때랑 좌극한일 때 나눠서 봐야 돼. 자, x가 a보다 크면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 플러스로 나와. 그냥 x 빼기 a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 말은 분자에 있는 fx와 약분이 되면서
누구만 남을 거냐면 qx라는 것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극한 취해주시면 q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할 거야. 그 다음 x가 이번에는 a의 좌극한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x-a는 0보다 살짝 뭐해? 작아. 그러니까 절대값 풀 때 뭐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리고 그 친구를 세제곱했으니까 또다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남고 약분하시면 qx가 남을 거야. 그 말은 마이너스의 qa라는 걸로 수렴을 한다는 뜻이지. 즉 qx라는 건 인수 최대한 빼낸 거거든. 얘네들이 같을 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 일단 이어가 볼게. 그럼 이번엔 4제곱인 거 해볼까? 절대값 x-a의 4제곱 분의 fx. 이게 k로 수렴했다고 치자. 단 0이 아니게끔. 자, 그러면 일단 fx가 인수 몇 개는 갖고 있겠지? 4개. x-a의 4제곱 곱하기 qx로 가지고 있을 거다. 그치? 자, 그러고나 생각해봤더니 야, 어차피 4제곱인데 뭐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어차피 4제곱하면 이거 절대값이라고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보통 우리 절대값의 제곱 그냥 제곱으로 보잖아. 그럼 이거 그냥 x가 a의 우극한으로 가나 x가 a의 좌극한으로 가나 결국 분모 그냥 x 빼기 a의 4제곱 약분 되니까 q의 a 라는 걸로 수렴 할 거 아니냐. 자, 이 둘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x-a의 n제곱 분의 fx가 0이 아닌 수렴을 했다는 건 n이 무슨 수여야 돼? n이 짝수여야 돼. 그리고 당연히 fx란 친구가 x-a의 n승 곱하기 머시갱이의 형태일 것이다. 맞냐? 자, 아까랑 결론은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분자의 절대값이 있으나 분모의 절대값이 있으나 똑같아. 자, 근데 1번, 2번 저 형태보다 문제에 더 잘 사용되는 건 이쪽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x-a의 n승분의 fx가 k라는 걸 수렴을 했어. 근데 n이 홀수래.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0이) 아닌 수로 수렴하려면 짝수여야 돼 반드시. 근데 그럼 홀수면 0 아닌 수로 수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소리야. n이 홀수래. 그럼 0 아닌 수로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없단 소리야. 그 말은 k가 자연수에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근데 k가 0이라는 건 분모랑 분자 중에 분자 쪽의 인수가 더 뭐했다? 많았다. 즉 x 빼기 a를 n 플러스 1개 이상 가질 거다. 이게 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의 1 분의 fx 이게 f의 2 마이너스의 2 이런 형태로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경험이 없다면 x가 1보다 클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그땐 뭘로 수렴하고 뭘로 수렴하는데 그들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얼마여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데 혼자 먼저 공부할 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두면 문제 풀 때 고민의 시간을 덜 수가 있다고. 절대값 x 빼기 1이네. 홀수승이라는 뜻이구나. 근데 수렴했다고? 그러면 그 수렴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 f2 빼기 2는 0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수렴값이 0이라는 건 또 결국 분모보다 분자 쪽의 인수가 더 많이 있다는 뜻이네. 적어도 2개는 갖고 있다는 뜻이네. 3차함수 정도로 주면 이거 하나로 fx를 특정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사실 준킬러 이상에서 물어보는 방식이야, 문제에서. 그 문제를 처음 본 그 시간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고민해두고 문제 때 빨리 풀자는 걸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싫으면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시간 낭비하세요. 근데 지금 좀 고민해두면 그때 시간 아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야. 그런 것만 수업할 거예요.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다항함수 유도하는 거 몇 개 좀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여기 문제 되게 많이 갖다 놓고 많이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좀 수업할게. 그나마 수투는 그래도 기본 개념은 다 기억할 테니까 어려운 것만 수업하고 빨리빨리 진도 빼지 뭐. 내가 안 푸는 건 숙제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15번도 내신 대비하면서 안 봤다면 거짓말이야. 이걸 안 보고 내신 대비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봤었을 거야, 그지? 자,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 플러스 1승 분의 fx-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이게 6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분의 f가 4래요. 이런 자연수행이 존재한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지. 앞에 있는 게 최 무슨 차항에 대한 이야기? 최고차항. 오른쪽이 최 저차항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런 자연수행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1인지 2인지 3인지 모르겠어요. 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로 만약에 그 자연수가 1이었다면 어떨까? 이 문제 당연히 많이 봤을 거야, 그지? 분모가 뭐니까? x제곱이니까 분자는 몇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6x제곱으로 시작을 하게끔 내가 만들어줘야 돼. 자, 근데 3승이 있어. 저 승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4x 3승 일단 막아줘야 되고 6x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로 몇 x제곱만 있으면 돼? 3x제곱만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오른쪽 식을 보니까 얘는 뭘로 끝난다? 뭐시기 플러스 4x로 끝난다. 이 둘을 조합해주면 결국 4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라는 함수밖에 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였지, 그지? 자, 그 다음 n equal 2일 때를 봅시다. 자, 그러면 n equal 2면 왼쪽이 몇 x 몇 승으로 시작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6x 세제곱으로 시작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f는 몇 x로 시작해야 하면 돼? 10x 세제곱이면 되겠다. 그리고 우변을 보니까 뭘로 끝나줘야 되겠네? 4x 제곱으로 끝나줘야 되겠네. 따라서 10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n이 3이면 6x의 4제곱으로 시작하는 더 이상 뒤에 있는 새끼들이 이제 신경이 안 쓰여. 나 혼자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f는 6x의 4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고 바로 즉시 오른쪽을 보니까 뭘로 끝나야 돼? 4x의 세제곱으로 끝나야 돼. 그 밑으로도 비슷한 논리로 6x의 5승 플러스 4x의 4승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야 되지 않겠니? 라서 f1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14가 제일 크더라. 뭐 이런 유명한 문제였지. 내신 때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 하겠습니다. 19번.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인 두 다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 더하기 g2의 값을 구해주세요. 뭐 일단 가조건 보니까요. f제곱 곱하기 g 라는 친구는 몇 x 몇 승으로 시작을 해라? 4x 5승으로 시작을 해라. 5차식이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나조건을 보니까 f 곱하기 g의 제곱은 뭘로 끝나라? 2x의 5승으로 끝나라 라는 뜻이겠지. 맞나? 자, 아니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냐면 인수 x가 몇 개? 5개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가
몇 차 몇 차일 수가 있는지를 보자 이거야. F가 만약에 1차면 G가 몇 차 이어주면 되고 3차 이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F가 2차면 G는 1차 이어주면 되겠지. 왜? 아이씨, 위에 거만 보고.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분모의 밑에 쪽 식에 해당하는 F 곱하기 G의 제곱이 얘는 몇 차식이 돼? 7차식이 돼. 그 말은 인수 X가 몇 개 필요하다는 게 5개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근데 밑에는 몇 차가 돼버려? 4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인수 X를 5개 가질 수가 없네. 감당이 불가능하겠네.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F랑 G가 인수 X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까로 생각을 이제 바꿔보자. F랑 G. F 곱하기 G의 제곱 해가지고 총 5개가 되면 되니까 첫 번째로 얘가 1개 갖고 얘가 몇 개 가질 수 있지? 2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딴 것도 가능할래나? 근데 얘 1차식이라는데 이거 3개 가질 수 있냐? 없지. 그럼 얘가 안 갖고 G 제곱이 5개를 가질 수 있나요? 다항함수에선 불가능하겠지. 2.5승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네. 맞나? 자, 그러면 이제 개수들을 맞춰줘야 돼. 상수항과 개수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이고 얘는 1차식이고 2x의 5승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앞에는 4x의 5승으로 시작해야 돼. 그러면 누구 쪽에 세제곱이지? 어라? 근데 이러면 최고차항이 5? 아직 개수는 아직 안 따진겨. 인수 x를 몇 개 나눠 가져야 될까만 보고 있던 건데. 근데 얘가 몇 개 제곱 가지면 총 5개? 일단 맞아. 그러면 얘는 f는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없이 개수만 붙어주면 될 거고 gx라는 건 3차식이라고 했는데 2차식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1차식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지. 그래야 3차하고 1차가 될 거고 인수는 F쪽에 하나, G제곱 쪽에 4개여서 5개가 될 거고. 맞슈? 그러면 개수들이 어떻게 들어가줘야 되냐? 일단 여기 A라고 두고 B, C라고 두고 한번 해보자. 최고차항부터 한번 감상해볼게. 얘 제곱하고 얘 곱하면 몇 x 5승 되는 거야? 얘 제곱하고 얘 곱하면 그치? a 제곱에다가 bx 세제곱이 만나서 5승이 돼야 되겠지. a 제곱에다가 b가 곱해져야 돼. 그 다음 f에다가 g 제곱을 했더니 최저차항이 2가 돼야 된대. 그럼 그 최저차항 2는 얘 제곱하면 맨 마지막에 무슨 x 4승이 돼? c제곱 x 4승 하고 얘가 만나야 돼. 그 말은 a 곱하기 c의 제곱. 그게 2가 돼야 된다는 뜻이네. 자, 모든 개수가 음하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찍어봅시다. 일단 a가 만약에 뭐라면 2라면 b는 1이면 되고 c도 1이면 되겠네. 그거 말고는 정수로 가능한 조합은 없는 것 같아. 그치? a가 1이면 c제곱이 2다 이렇게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치? 자, 그래서 뭐 구하려는 거야? F2, G2를 구하래. F2는 2A니까 4,
G2는 4 괄호 2B 플러스 3, 2B 플러스 C, 2B 플러스 C, 4, 3, 12. 이어서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20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상수 a가 라고 해놓고 아까 배운 걸 연습해보는 문제입니다. 분모에 지금 절대값 x 빼기 a가 있고요. fx-1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f의 제로 플러스 3으로 수렴을 했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의 제곱으로 갈 때 절대값 x-a의 제곱 분의 fx-1도 똑같은 걸로 수렴을 했대. 자, 분모에 절대값이 있는데 수렴했다는 건 그 수렴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고? 0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단 f의 0은 마이너스의 3입니다. 그 다음 분자에 있는 친구가 인수 누구를 몇 개 이상 갖는다고? x-a를 2개 이상 가져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분자는 똑같이 fx 빼기 1이네. 걔가 인수 누구를? x 빼기 a의 제곱을 2개 이상 가져야 된다고. fx-1이 인수 x-a를 2개 이상. 마찬가지로 x-a의 제곱을 2개 이상. 야, 근데 fx 몇 차 함수라는데? 3차 함수라는데? 이것도 2개, 이것도 2개면 4개는 적어도 어떡하란 뜻이지? 얘네 둘이 사실은 같은 거였겠구나. 그치? 그럼 가능성이 2개 있다. 뭐 아니면 뭘까? A가 0이거나 A가 1이면 x로 똑같아요. 일 수도 있고 x 빼기 1, x 빼기 1로 똑같아요. 일 수 있는 거지. 자, 각가지의 가능성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때는 f-1이라고 하는 것이 인수 누구를 몇 개 갖는다고? x를 2개 갖는다고.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x-에 뭐 k 아무거나 하나 더 있겠지 뭐. f0은 마이너스의 3이 되게끔 끼워 맞춥시다. 따라서 일단 f라는 친구는 x의 제곱 괄호 x-의 k 플러스 1인데 뭐라? f0이 그러면 뭐가 돼버릴 수밖에 없냐? 1이 돼버릴 수밖에 없네. 모수. 문제에서 f0은 마3이었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서 f-1이라는 것이 a가 1일 때 인수 누구를 몇 개 이상 갖자? x-a를 2개 이상 갖자. x 빼기의 k. 그러면 f는 x-1의 제곱 괄호 x-의 k 플러스의 1이다. f0은 마3이 되게끔 끼워 맞추자. f0은 마 k 뿌1. k는 4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a가 1이었으므로 f의 3a라는 건 f3을 구해보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수투는 앞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위에 더 새로운 것들을 덧칠해주는 식으로 갈 겁니다. 기본 개념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복습 잘 해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예습도 하면 너무 좋고요. 됐죠? 오케이.